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재우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로써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한 지가 일주일이 됐습니다. 아직 뭐 시작은 미약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방송을 들으시고 내용이 괜찮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말 특집 방송으로 소액 투자자분들께 희망을 드리고자 3천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화면 보시면 3천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4가지 원칙만 지키면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내용은 4가지 섹터로 나눠서요. 첫 번째는 4가지 성공 원칙,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실패하는 5가지, 세 번째는 명인들의 조언.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세계적 명인 4분의 어떤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을 모아봤고요. 네 번째는 제 개인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3종목을 준비했었는데 과거에 제가 성공했던 사례. 물론 그 제가 실패한 것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크게 성공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향후 핵심 주도주 2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이 바탕화면에는 뭐 혼을 실은 2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공 투자를 위한 4가지 원칙. 3천만 원 갖고 우리가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4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주자는 거죠. 첫 번째는 매수의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은 매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100이면 99명이 다 매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매수가 매도보다 100배 이상 중요합니다. 100배, 500배 중요한 거죠. 매도를 신중하게 하면은 매도는 자연적으로 잘 되는 거죠. 우리가 그 3천만 원, 우리가 종잣돈 3천만 원 갖고 주식이 아니라 무슨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3천만 원으로 사실 뭐 분식점 하나 오픈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여하튼 간에 3천만 원 갖고 우리가 분식점을 한번, 분식점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까? 근데 주식을 3천만 원 살 때는 너무나도 쉽게 많이 사죠. 충동 매매, 추격 매매. 그러니까 매수가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성공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시대적 흐름과 일치하는 종목. 반대로 이제 시대적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거, 역행하는 종목은 사지 말자는 거죠.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거시적 맥락에서 본다면 4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대외적으로는, 세계적으로는 그렇고, 내부적으로는 사실 남북 경협, 한반도 비핵화가 가장 커다란 이슈죠. 아마도 한국 증시 사상 이래 남북 경협을 넘어설 만한 그런 재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 경협은 대한민국 숙명적 테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시대적 주도주 논리에 충실하는 거죠. 주도주를 벗어나서 매매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자, 세 번째는 장기 투자 원칙을 지키자고 하는 거죠. 단기 매매로 성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작고요.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게 투기화가 되는 거죠. 단기 매매는 성공이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시간의 위대함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 세월.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 그 시간의 위대함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함께 성장하는 그런 우리가 종목을 발굴해내야 되겠죠. 네 번째는 이제 절정기 진입 초기 혹은 바닥권 턴어라운드 종목을 공략하자는 거죠. 절정기 진입 초기 종목은 대체적으로 신고가 바로 직전에 있는 것들이 많고요. 이 바닥권 턴어라운드는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친 상태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거. 이런 2가지 섹터로 우리가 나눠서 매수할 필요가 있고요. 부연 설명으로 이제 매수가 일단 결정이 되면요. 중장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좀 피상적인 얘기 같지만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벌 때 조금 벌고 손해볼 때 많이 손해보는 거죠. 우리가 물린 상태, 주식을 매수해서 물린 상태에서는 보유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니까 손실이 치명적으로 깊어지는 거죠. 반대로 이익을 본 상태에서는 조금 벌고 바로 팔아버려요. 이익을 굉장히 짧게 잡는 거죠. 반대로 하면 돼요. 일단 이익이 나는 것은 끝까지 끌고 가는 거죠. 우리가 목표한 바대로 내가 100%를 받다, 200%를 받다, 아니면 1000% 수익을 받다 하면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자, 4가지 성공 원칙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실패하는 5가지 원칙들. 첫 번째, 신용 투자. 신용이 개입되면 멘탈이 붕괴가 되죠. 주식 투자는 여러분 전쟁하고 또 전쟁터하고 똑같아요. 근데 신용이 개입되잖아요. 그래서 한 10% 정도만 빠지면은 그 10% 정도만 빠지면은 정신이 하나 없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천하의 뭐 최고의 주식 노하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신용 투자에서
물려버리게 되면 정신이 하나가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연속되면 거의 뭐 깡통 가까이 치명적으로 손실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단기 매매. 단기 매매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투기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분산 투자. 이거는 이제 실패는 아닌데요. 분산 투자,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는데 분산 투자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제로섬 게임입니다. 벌기 위한 게임이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한 게임이에요. 그러면 아예 그냥 그 은행에 적금을 넣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 투자가 답지게 된 거죠. 그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실 그 개인적인 성향이라든가 투자 금액에 따라 틀리지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갖고 한다면 저는 한 종목도 옳다고 봐요.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첫 번째 종목에 한 70에서 80%, 두 번째 종목에 20%에서 30% 정도. 그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볼륨이 커지고 1억 정도가 넘어갔을 때는 그 다음에는 종목 수를 좀 한 두 종목 내지 세 종목으로 늘리고 이런 것도 이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네 번째는 대중적인 집단사고. 여기서 우리가 해방이 돼야 돼요. 대중적 집단사고와 동행해서는 절대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민주주의가 대중들이 피를 먹고 자란다는데 시세도 개인 투자가 돼 피를 먹고 자라는 거죠. 세력들은 항상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 매집을 해요. 언제 팔아요?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할 때 너무나도 주식을 편하게 매도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어려운 종목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 바이오 종목이 굉장히 고점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 전에 2017년도, 18년도는 또 바이오 종목이 무지하게 또 많이 올랐죠. 근데 바이오는 여러분들 그 의사분들도 잘 몰라요. 굉장히 난해하죠. 모르는 주식에 투자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쉬운 종목을 우리가 공략하자는 거죠. 자, 다음은 명인들의 조언입니다. 그 로브, 제너럴 로브라고 있습니다. 그 미국 분이죠. 얼마나 주식을 잘했으면 이제 증권 왕자 소리를 들었어요. 이분이 한 얘기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은데 가장 많이 와닿는 게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주식만을 공략해라. 여러분들이 잘하는 주식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는. 내가 공부를 해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면 하지 마세요. 예? 막연한 거죠, 우리가. 로또 구입하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쉬운 주식. 그 로브가 정확히 한 얘기는 쉬운 적들만을 상대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쉬운 적을 이제 적이 주식이 되겠죠. 증거랑 로브께서는 쉬운 주식만을 공략해라 라고 말씀드렸고, 다음은 이제 고래가와 긴조입니다. 그 최후의 큰 손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일본 최고의 한때 일본 소득 랭킹 1위까지 올라갔다는 분이죠. 제가 뭐 일본 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고래가와 긴조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어떤 시장의 흐름, 시세의 흐름을 읽고 그 전환점에 투자하는 거예요. 전환점, 턴어라운드 이런 전환점에 투자하는 거죠. 그것도 고래가와 긴조 얘기는 이따가 제가 사례 종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세 그랜빌, 기술적 분석의 아버지, 최후의 예언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또 유명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이 악재와 불신에 의해서 매집을 하고 호재와 확신에 의해 분산한다. 조세 그랜빌이 또 그런 얘기 했어요. 시장에는 승자의 법칙과 패자의 법칙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대중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패자의 법칙을 자꾸 선택을 한대요. 왜 그러냐면 항상 좋아 보이는 것, 확인된 것에다만 투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승자의 법칙은 어디 있는가?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얘기인데 승자의 법칙은 대중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영역에 숨어 있다는 거죠. 대중들이 잘 안 지켜볼 때, 이럴 때 승자의 법칙이 탄생이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시 리버모아. 월가의 불곰이죠. 뭐 한때 그 최고의 명인 반열에 올랐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이분은 굉장히 멋쟁이셨어요. 여하튼 간에 시세에도 관성이 작용한다. 시세에도 관성의 법칙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 주가라는 게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의 끊임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이고 역학적인 힘이 개입이 되죠. 그러니까 물리학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웬만해서 잘 안 깨져요, 여러분들. 반대로 하락 추세에 있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는 주식들이죠. 하락 추세에 있는 주식은 웬만해서는 반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관성이 작용되는 초기에 우리가 잘 포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매수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올라요. 그런데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관성이 작용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걸 물론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껴야 되겠죠. 물론 뭐 몇 가지 기법도 있겠지만 직관적으로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와, 자리를 잡았다. 그러고 끝까지 한번 보는 끝까지. 언제까지?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할 때, 그때까지 끌고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할 때, 우리가 바잉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그때는 절대적 호재가 지배하는 구간이죠. 그럴 때 우리가 팔고 나오면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주가는 여러분들 그 3년 오릅니다. 3년. 우리가 혁신에 의한 주도주는 3년 오르고, 혁명적 주도주, 레볼루션, 혁명 과정이 있는 주도는 10년까지 오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우리가 3년 올라요. 물론 중소형주는 1년 만에 오는 경우도 있고 2년 만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자, 제 개인적인 성공 사례 분석입니다. 물론 그 실패한 종목도 있지만 제가 세 종목으로 굉장히 크게 벌었어요. 말 그대로 뭐 부연 설명하자면 굉장히 긴데, 제가 예전엔 제도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증권회사도 근무했고 투자자문사, 자산운용사. 마지막으로 제가 제도권에 있었던 것은 이제 투자자문사에서 200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8년 제가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임원들은 직접 투자를 못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계좌가 3천만 원 계좌는 증권 저축 계좌입니다. 증권 저축. 그거는 이제 가능했던 거죠. 첫 번째, 주도주급을 세 종목 연속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해요. 예? 주도주 세 종목 정도면. 그 제가 성공 사례 종목 중에서 오스테인 임플란트, 셀트리온, 포스코 케미칼, 요거는 연타로 제가 성공한 건데, 물론 중간에 제일 아까운 것 중에 하나가 삼립식품을 제가 12,000원, 13,000원대 그때 샀다가 2만원대 팔았어요. 그것도 한 100% 정도 벌었는데, 그게 안 팔고 놔뒀으면 40만원까지 올라갔죠. 삼립식품. 두 번째, 장기 투자와 집중 투자. 단기 투자로는 여러분들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단기 투자는 절대 안 됩니다.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그 유튜브를 이용하신 분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성향이 있겠지만 단기 매매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라 하는 분들이 뭐 시초가 공략주 혹은 오버나잇 공략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스윙 뭐 하여튼 등등 많은데, 여러분들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예, 우리가 어른이라면 어른답게 주식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중 투자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것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 얘기예요. 자기네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죠. 회사 돈으로 하는 거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소중한 내 자산, 내가 가장 확신을 갖는 종목,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거죠. 그 확신을 갖는 종목이 없으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소수 집중 투자와 최소 뭐 1년은 좀 짧은 것 같아요. 2년 이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해야 돼요. 물론 운이 좀 따라가고, 운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장이 허락을 해서 1년 만에 기대 수익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고 뭐 3년 만에 달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도 차원에서 2년 정도를 얘기를 한 거죠. 2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핵심 가치 보유 기업. 그 기업의 어떤 기술력이, 시장 위치가 다른 경쟁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예? 업종이라든가 분야 내에서 최고 선도 기업을 우리가 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돌파 종목, 그 다음에 이제 시대적 흐름과 일치되는 종목, 이런 종목을 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성공 사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스테인 임플란트하고 셀트리온, 포스코 케미칼은 다 그런 것들과 장기 투자, 집중 투자, 2번, 그리고 3번 핵심 가치 보유 기업, 이거하고 다 같은 맥락을 갖고 있죠. 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건 이제 오스테인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테인 임플란트. 오스테인 임플란트죠. 이거는 제가 중국 관련주로 산 거죠. 우리 2011년, 12년도에 중국 관련주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삼립식품이라든가 뭐 아모레 퍼시픽, 뭐 메일유업 등등해서 중국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오스테인 임플란트도 중국 시장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진입했죠. 이거는 또 제가 아주 절친 중에 하나가 이제 치과 의사가 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임상 연수센터라는 것을 중국 내 최초로 개설해서 그거로 인해서 시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갔었죠. 오스테인 임플란트 12,000원대 제가 매수해서 3만원대 팔고, 이때는 뭐 거의 지금 3천만원 전체를 다 투자를 한 경우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셀트리온. 자, 35,000원대 전후에서 매수해서 18만원대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셀트리온이 35,000원 부근에 샀을 때는 악재가 지배를 했어요. 악재가. 근데 왜 제가 셀트리온에서 확신을 갖고 있었냐면은 셀트리온의 가장 커다란 악재는 분식이었죠. 분식 플러스 회사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디폴트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회사에서 이제 그 주식을 담보로 또 돈을 이제 차입을 했죠. 그런데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마진콜이 발생한다는 회사가 망할 수 있다. 그런 어마어마한 악재가 지배를 했죠. 특히 분식회계는 당연히 이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것을 99.9999%는 제가 확신했어요.
왜냐? 이 셀티온의 투자 주체를 보니까 거기에 테마섹이라는 데, 테마섹이 약 2천억 정도 출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JP 모건계열 원 에쿼티 파트너라는 헤지펀드인데 거기서도 한 2천억 가까이 투자를 했어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테마섹,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한 2천억 정도 출자를 하려면은요, 회계사하고 변호사 한 10명 정도가 와서 한 6개월 정도를 뒤진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투자를 결정한다는 거죠. 제가 일개 개인이, 물론 제가 뭐 투자 자문사 대표로 있기도 했지만은, 제 정보력은 한계가 있는데, 예? 국부펀드, 싱가포르는 사실 우리보다 금융이 더 발달된 나라죠. 그런 데서 사실 2천억을 투자했다는 것은 분식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걸 의미한 거죠. 거기서 안 흔들리고요. 이때 당시에 3만원에서 5만원 갈 때는요, 기관들, 증권사 보고서는 물론이고, 기관들은 전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 셀트리온 보고서가 무지하게 많이 났죠. 결국 한 39만원대까지 급등을 했는데, 저는 18만원대 매도를 했죠. 그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또 실패 사례도,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는 실패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티온을 매도하면서 제가 포스코 케미칼을 매수했죠. 포스코 케미칼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최고 주도주죠. 포스코가 여러분들 1등입니다. 포스코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일진 머티리얼즈. 그 정도 두 종목만 보시고요. 나머지 종목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머리만 아프고요. 자, 포스코 케미칼 16,000원에서 45,000원 정도.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세 종목을 연타로 성공을 하다 보니까 3천만 원이 한 10억 정도 되라는 거죠. 그런데 보유기간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3년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죠. 요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종목이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지금 대략 한 만원대 초반인데요. 도화 엔지니어링이 향후 한 3년 내에 저는 10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10만원이 당연히 넘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요, 도화 엔지니어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북 테마로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 도화 엔지니어링은 대북 테마가 아니라도 자체 펀더멘탈만으로도 15,000원 가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15,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북 테마가 아니더라도 잘못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15,000원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남북 경협은 여러분들 SOC가 핵심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낙후된 도로를 남한의 한 70% 80% 수준으로 만드는데 약 20년에서 30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화 엔지니어링은 이제 당연히 이제 도로 사업에 해당이 되죠. 뭐 도로, 철도, 뭐 항만, 하여튼 SOC 전 분야에 걸친 그런 아주 좋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 20년 동안 도로 사업을 한다고 치면은 20년 동안 사업이 확정이 된 거죠. 예? 우리가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 불확실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남북 경협이 이루어진다면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확실한 지속 가능한 사업인 거죠. 모든 사실 오너들, 기업을 경영하는 오너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신년사라든가 이런 데서 지속 가능한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오래가는 기업. 그런데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렇게 SOC 관련주들은 지속 가능한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여하튼간에 이제 SOC 관련 제가 남북 경협 전 종목을 다 살펴보니까 이 도화 엔지니어링이 최고입니다. 최고. 밑에 그 실적을 보시면 자 2016 매출과 영업이익 뭐 단기 수익이 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도록 하죠. 매출이 2016년도에 3,200억, 2017년도는 3,900억, 2018년도는 작년에 4,000억이 넘어섰고요. 올해 예상 매출액이 사상 최대입니다. 5,400억, 5,400억. 영업이익을 보죠. 149억, 165억, 173억, 330억. 거의 작년 대비해서 거의 배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남북 경협하고 상관없이 자체 실적만으로도 주가는 당연히 15,000원 이상은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월봉을 보시면은 과거 역사적 신고점이 10,000원이나 10,000원. 돌파하고 지금 눌림목이라고 보는 거죠. 눌림목이라고. 그래서, 남북 경협주가 잘못 싸면 쪽박일 수도 있어요. 잘 되면 대박이지만 잘못되면 쪽박인데, 이 도화이제는 자체 펀더멘탈에 받쳐주기 때문에, 하향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는 거죠.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남북 경협이 된다고 보면, 저희는 뭐 된다고 나름대로, 뭐 확신은 아니더라도, 남북 경협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특히 연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도화엔지를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 톡스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아까 그 도화엔지니어링은 이제, 대북 테마주였고, 이번에는 바이오 톡스텍은 이제 바이오 관련주죠. 이게 CRO라고 그래요, CRO. 비임상 대행회사.
임상은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거고 비임상은 이제 동물 대상이죠. 우리가 위해성 검사라든가 뭐 신약 개발할 때 이제 보통 그 비임상, 그 동물 임상을 먼저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CRO 업체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진다고 봐요.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 뭐 일본만 하더라도 CRO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좀 빈약하죠. 왜냐하면 외국 업체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여튼 CRO 업체의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화평법이라고 써놨는데 화평법이 뭡니까?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이죠. 화평법, 화관법인데 화관법은 관리고 우리는 해당이 안 되죠. 바이오톡스는 화평법에 해당되는데 화평법이 기존에도 있지만 굉장히 미약해요. 화평법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거의 미약하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 마켓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중국 관련주들이 무지하게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소재 산업재주들이. 그렇죠. 근데 중국이 물론 기존에는 시장이 있었지만 굉장히 미약한 시장이었는데 중국이 사회주의 빗장을 풀면서 전 세계에 있는 소재 산업체를 다 빨아보면서 엄청난 시장이 만들어졌죠. 화평법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 개화기가 언제냐면 2021년입니다. 2021년 해봐야 내후년이에요, 내후년. 올해도 이제 거의 뭐 다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록작과 2년 정도를 목표로 투자한다면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은 바닥에서 지금 버벅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 대중들이 범접하지 못할 때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승부를 보자고 보는 거고 여하튼 화평법 관련해서 2021년이면은 실적이 퀀텀 점프가 된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이제 연산 1000톤 이상 물질이에요. 그게 이제 2021년 말까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초서부터 아마 실적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정부 3대 육성 사업이죠. 현 정부 3대 육성 사업이면 이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죠.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미래형 자동차, 거기에 이제 바이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바이오 벤처 쪽으로 ICT 쪽보다 바이오 벤처 쪽으로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예, 이 CRO는 바이오 플랫폼이에요.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 비임상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 시장의 확대와 함께 바이오스텍 스택이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 지금 주가가 2,000원대 죄송합니다. 6,000원대 초반인데 이건 말도 안 되게 저가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의미 없어요. 바이오톡 스택을 지금 대량 매수해서 2021년도 말까지 갖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엔 2021년도 상반기까지도 괜찮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굉장히 커다란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내용이 좋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더 나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기를 약속드립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